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 태양계를 벗어나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비행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보이저 1호와 2호가 이달 말과 내달 초 각각 우주 탐사 만 45년을 넘어서게 됩니다. 보이저호 쌍둥이 중 1977년 8월 20일에 먼저 발사된 보이저 2호는 목성과 토성에 이어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근접 탐사한 뒤 현재 지구로부터 약 19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속 5만 5천 킬로미터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보이저 2호가 먼저 출발하고 약 보름 뒤인 9월 5일 발사되었지만 더 빠른 궤도를 채택하여 목성과 토성을 탐사한 뒤 현재 약 234억 8천만 킬로미터 밖에서 시속 6만 1천 킬로미터로 성간우주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2호는 2018년 12월 18일에 각각 태양권을 벗어나 성간우주로 들어섰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보이저 1호와 2호의 장비는 당시로선 최첨단이었지만 45년이 흐른 현재와 비교하면 타임캡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료 저장 장치로 카세트 테이프보다 더 구형인 8트랙 테이프 플레이어를 갖추고 있고 메모리 용량은 64kB로 휴대전화의 3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료 전송 속도도 5G의 3만 8천분의 1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 탐사선 중 유일하게 성간우주로 진입한 천병으로서 주변의 귀중한 과학 자료를 모아 전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저호를 운영하는 제트추진연구소 JPL의 프로젝트 과학자 린다 스필커는 보이저 1호와 2호 모두 성간우주를 비행하며 미지의 영역에서 관측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태양이 태양권 밖의 입자 및 자기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직접 관측할 첫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호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기력이 다해가고 고장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 발열 발전기라는 플루토늄 238 전지에서 동력을 얻는데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열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보이저호 운영팀은 동력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우주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보온장치를 끄고 비필수 장비는 아예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부터 보온장치를 끈 과학장비 5개 모두 설계된 것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도 여전히 작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025년에서 2030년께는 전력 부족으로 장비 구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보이저 1호는 최근에 고성능 안테나를 지구로 향하게 하는 등 탐사선과 장비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자세 및 접합부 제어 시스템의 판독값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저호 프로젝트 매니저 수전 도드는 보이저호는 놀라운 발견을 계속하며 신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 영감을 제공해 왔다면서 보이저호 미션이 얼마나 더 지속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성간우주로 더 깊이 진입하면서 과학적으로 놀랄 일을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주춤했던 달 탐사에 다시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달 탐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옛 소련과 미국 사이의 체제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소련이 달 탐사 루나 1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에 근접하는 비행에 성공하며 달 탐사의 첫 역사를 썼습니다. 소련은 이어 1959년 루나 3호의 달 뒷면 촬영과 1966년 루나 9호의 세계 최초 달 착륙, 그리고 1966년 루나 10호의 세계 최초 달 궤도 위성에 줄줄이 성공하며 인류의 초기 달 탐사를 주도했습니다. 미국도 1960년대에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고 발표하며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9년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할 정도로 달 탐사 열풍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전후로 일본과 유럽, 중국 그리고 인도 등 주요 우주 선진국이 과학적, 경제적 목적에서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 일본 최초의 달 궤도선 히텐을 발사하여 10번의 달 선외 비행 후 달에 충돌시켰고 2007년에는 달 탐사 위성 셀렌에 일본명 카구야를 발사했습니다. 유럽은 2003년 유럽 최초의 달 궤도선 스마트 1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최초의 달 탐사선 창어 1호를 보내 2007년 10월에 달 표면 3차원 지도를 작성했고 2010년 1월 창어 2호가 달 착륙 예정지 지도를 완성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창어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2019년 1월 창어 4호의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2020년 창어 5호의 달 샘플 귀환에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무인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의 이름을 올리며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달 탐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2008년 인도 최초의 달 탐사선 찬디리안-1을 발사했고 2019년에는 달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된 찬디리안-2를 발사했으나 달 착륙에는 실패했습니다. 달 탐사는 최근 소행성과 화성 등 행성으로 나아가는 교두보이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우주 선진국 사이에서 다시 경쟁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안에 달 무인 비행을 진행한 뒤 내년 유인 비행 아르테미스2를 거쳐 2025년에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달의 우주 비행사를 상주시키고 달을 화성 유인 탐사를 비롯한 심우주 탐사의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러시아도 달 탐사를 재개해 올해 말 달 탐사선 루나 25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4년 창어 7호를 발사하여 크레이터 내 음영 부분의 얼음 분포 지도를 포함한 남극 주변의 상세한 탐사를 진행하고 이어 창어 6호가 토양 시료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와 캐나다 등도 우주 개발에 동참하는 데다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 기업이 발사 수요를 끌어올리며 새로운 우주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2022년 8월 5일 달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미 우주군 기지 40번 발사장에서 다누리를 탑재한 펠컨 9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1992년 발사한 뒤 30년을 숨가쁘게 달려와 22년 8월 5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하면서 달 탐사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과 비교하면 늦은 출발이었지만 이번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달 탐사에 성공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되면서 우주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다누리의 후속 사업으로 1.5톤급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 2031년에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다누리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달 착륙선에 대한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달 착륙선은 203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누리호 이후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일단 완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탐사선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기능을 넣는지 등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조만간 2024년 정도에는 예산이 실려서 작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일부 강대국에 집중되었던 달 연구가 국제적 보편성을 획득한 징표로 주목한 칼럼이 미국 언론에 게시되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칼럼에서 가장 최근 달 탐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가입국인 한국의 다누리라면서 이는 한국의 첫 번째 심우주 탐사 임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주 탐사에 대해 커지고 있는 국제적 관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면서 다누리는 팰컨 9 발사체를 이용했는데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팰컨 9의 경제성 덕분에 잠재력이 있는 한국도 우주 탐사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칼럼은 특히 우주 탐사는 강대국의 대표적 경쟁 영역 중 하나였다며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여전히 그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우주정거장을 동맹과 공유하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기조에 따라 나사의 아르테미스 달 귀환 프로그램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동맹의 달 탐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속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칼럼은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두 번째 달 탐사 계획도 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로켓에 의해 발사될 것이라며 인류는 달 탐사를 통해 과학적 영광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에 가까운 이웃별부터 경제적 이익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